있습니다. 예. 다 처음이시죠? 예, 처음이시라서 우리 반갑게 또 새로운 인연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1차 과목은 벌써 하셨죠? 예, 1차 과목 하셨으니까 이제 공법에서 2차 과목이 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막 공법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공법을 잘 이렇게 처음에 입문을 못 하시면 1년 내내 고생을 하시고 힘들게 되시는데 처음에 잘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기초를 닦고 올라가면 의외로 쉽게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합격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남의 얘기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뭐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나한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들이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어제 합격자들 이제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좀 과장을 해요.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뭐 자기가 고생도 많이 했다는 과정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남의 얘기는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이렇게 이제 첫 강의를 했고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은 기초 용어반입니다. 기초 용어반. 이제 제가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이제 이름은 배문환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밴드 하시죠? 밴드? 네, 제가 이제 올해는 밴드를 좀 운영을 해서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이랑 좀 이렇게 좀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자료를 올렸다고 이렇게 많이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 올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해서 올릴 거예요. 유튜브 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시면 이따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이게 제가 배시 아줌마 이렇게 배시 아줌마 이렇게 하셨어요. 집에서 집안일 잘한다고 이렇게 배시 아줌마 이렇게 해서 배시 아줌마의 부동산 공법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배시 아줌마만 치시면 될 거예요. 여기 가입하셔서 가입 인사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5분이나 10분 강의로 이렇게 오늘 공부하신 거 복습용으로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는 무료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수업한 거를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집에 가시면서 저 학원 문 밖에 나가시면 바로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 밖으로 안 나가면 되죠. 학원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되죠. 예.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이제 잊어먹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공법은 10번이에요, 10번. 뭐 많으면 12번, 13번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는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만약에 10개면 그중에서 6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초 입문서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시면 처음에 공법을 이렇게 시작을 못 합니다. 너무 이게 양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양을 늘려가는 거는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체계를 잡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양을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3, 4월 달 지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쉬운 거부터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 장짜리로 큰 종이로 이렇게 공법 체계도라는 걸 만들어 올 거예요. 제가 바깥에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너무 용지가 커서 그걸 지금 이제 그 좀 다시 재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샘플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도를 가지고 기초 용어, 기초적인 이제 공법의 구성 있지 않습니까? 구성. 이런 구성이란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번 잘 우리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살짝 한번 5분 정도 강의를 뭐 배웠나 이렇게 되살리시고 또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또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이제 우리가 공법이라는 과목이 매일매일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공부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공부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내 뭐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기억을 되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이런 강의를 제공을 해서 이제 이게 밴드 이름이죠. 이 밴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밴드가 이제 너무 인원이 많으면 제가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최대한으로 좀 많이 받아서 오프라인 학원이나 뭐 온라인 학원도 마찬가지. 혹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시면 뭐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강의 올렸다고 이제 밴드상에서 이제 문자가 뜨잖아요. 새 글 올라왔다고. 그럼 이제 거기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바로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동영상은 아니에요. 뭐 무한도전 같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화질은 나오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아마추어인데 이제 강의할 때도 그거를 잘 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저도 강의가 편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지난주 거 싹 잊어먹고 오면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또 지난 뭐 얘기하고 또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런 걸 좀 잘 하고 이렇게 하셔서 올해는 좀 공부를 여름 되기 전에 다 끝날 수 있게 우리 5, 6월 달 되기 전에 6월, 7월 달에 우리 놀러 가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는 막 어떤 그 선생님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가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여러분들 3시간, 4시간씩 주무시고 견딜 수 있어요? 네, 3시간, 4시간씩 주고 놀아도 놀지도 못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막 해요. 막 합격 무슨 설명회. 예, 여기 좀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여기도 광주 설명회 한번 제가 우리 방문각 설명회 참석을 할 건데 뭐 해커스든 방문각이든 뭐 에듀윌이든 간에 가보면 막 그렇게 사람 겁을 주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공부를 뭐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기본이 2년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1년에 하고 딱 나가는 겁니다. 대신 이제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잘 학원에 충실하시고 좀 빠지면 꼭 동영상으로 보충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학원 스케줄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게 그래도 남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겉돌았던 친구들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셨으니까 학원이라는 제도에 잘 순응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은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앉아 있는 거. 하루에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일단 연습해요. 그거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우리 이제 기운 좋을 때 아닙니까?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또 엉덩이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앉아 있는 연습부터 11월 달 하셨고 이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입문하시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대한으로 좀 덜 받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 소개 조금 드리고 조금 본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 4주 강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 이거 이제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에서 40문제를 시험 보니까 이게 문항수 사실 좀 되게 많아요. 원래 이제 국가 시험이라는 게 한 25문제 정도만 봐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시험은 좀 40문제처럼 이렇게 좀 문항수가 좀 많아서 그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몇 점이 목표 점수입니까? 일단 40문제 중에서 60점 같은 것도 좋은데 60점보다는 한 55점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40문제니까 22문제예요. 점수로 따지면 5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국가시험은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영어 점수 뭐 55점 맞으면 그건 꼴찌 아닙니까? 꼴찌? 꼴찌에서 거의 바닥에 노는 거잖아요. 뭐. 근데 우리 국가시험은 100점 만점이라도 55점을 맞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저기 애들이 뭐 우리 아들이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학원을 전학원 80만 원씩 해서 보냈는데 55점 맞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쌍놈 새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60점이라는 게 커트라인이니까 이거를 55점을 맞으시면 보통 공시법에서는 한 65점 맞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보통 75점을 맞으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5점 주고도 이 5점이 남죠.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물론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막 공법 80점, 공시법 85점, 중개사법 90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실무에서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공법이라는 게 규제하는 법률이에요. 규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률을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죠. 이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2차 과목은 뭐 세무금 같은 거 안 내고 세금만 막 안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세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역이나 벌금을 살게 된다. 우리 공법도 이 부동산에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서 부동산 무슨 정책이 많이 나오죠. 뭐 DTI 이런 거 말고 DTI는 이제 대출 규제하는 거니까 우리랑 관련이 없고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무슨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서울시 전체가 다 투기 과열지구다. 아파트 값이 너무 자꾸 올라가서
그런 게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용어들이라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행위를 하면 뭐 징역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벌금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잘 숙지해서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잊어야죠. 잊어야죠. 그렇죠? 예. 아까 85점, 90점 이런 많은 분들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실무하면 제가 이제 드린 얘기의 요체는 뭐냐면 공법이라는 거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예, 법을 지켜서 우리 나중에 이제 일상을 살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동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사물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 질서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통 질서도 뭐 유턴 이런 거 있었으면 유턴을 원래 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차가 만약에 좌회전 유턴이 같이 있으면 막 밀려 있잖아요. 열대가. 그럼 내가 잘못하면 신호를 2번 받죠? 2번 받지 않습니까? 급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 여기 원래 점선에서 유턴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전에 돌리잖아요. 그거 위법이죠. 그럼 뒤에 경찰이 가로수로 싹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이쪽으로 오르시라고 이렇게. 유턴선 이거 안 지켰다고 그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어요. 신호 위반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공법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약간의 위반 사항들이 나와요. 근데 약간의 한두 번의 위반 사항은 제가 이제 실무를 조금 지금은 안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건 그냥 경미하게 처벌되고 맙니다. 뭐 과태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어떤 행위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는 거예요. 중개사법 선생님도 그런 얘기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시면 이제 이 정도로 합격하신 분들 아슬아슬하게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배웠던 규제 법률을 이제 시험 끝나고 오라고 술 한잔 먹으면 다 잊어먹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위반 행위를 하시면서 또 사물을 보시는데 뭐 큰 위반 말고 약간 위반 행위 같은 거 하시는 분이 돈 더 잘 버시더라고요. 아까 저는 이렇게 고지고대로 막 80점, 90점 이런 사람들은 또 법을 또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조금 법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이 법이 좀 엄격하게 돼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쪽 관련 법은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나중에 사무실 단속 나오면 뭐 하나 경미한 거 딱 적발돼도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영업정지 한 달 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고지고대로 하면. 근데 이렇게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장사하는 데가 가지고 영업정지 한 달간 문 닫고 있으면 여기 뭐예요? 폐업했는 줄 알죠? 그럼 당구선님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적발되더라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죠. 가서 이제 사정 얘기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그 영업정지 기간을 뭐 일주일로 줄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실무에 좀 적용이 되니까 뭐 약간의 위반 행위는 크게 우리가 되지 않은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무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55점만 맞으시라는 거야. 55점이 쉬울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 시험 보시면 모의고사 보시면 15점, 2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5점이면 3번이나 4번 한 줄로 쫙 찍어도 잘하면 30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5점, 20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읽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그게 그 말 같아가지고 헷갈려서 이게 이제 15점 맞는 분들은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됐으니까 5개 중에서 3개는 골라냈고 2개 중에 헷갈리는데 운 좋으면 다 틀렸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답이 3번인데 4번 찍고 나오고 뭐 2번, 3번 중에서 뭐 2번 답인데 3번 찍고 이렇게 해서 다 피해나면 운 좋으면 15점도 나옵니다. 예전에 저기 빵점 만든 분도 있었어요. 답 하나 썼는데 빵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점수를 끌어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55점에서 뭐 60점 맞으면 또 땡큐고 이렇게 되는 건데 55점 정도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년 열심히 정진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은 이제 분량이 좀 많은데 범위를 좀 많이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줄여드리면 거기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집 보니까 제가 줄여드린 요약집에 없는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55점 맞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제죠, 배제. 이 배제를 자꾸 하셔야지 자꾸 문제를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공부 범위가 자꾸 넓어져서 못합니다. 그러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 문제를 자꾸 이제 갖고 특히 이제 한번 우리 작년도에 하신 분들 또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차만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걸 의외로 이렇게 잘 모르시면서 간과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걸 놓치셔가지고 2차 시험 봐야 되는데 떨어지고 또 3년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개발 5개년기 돼가지고 5년째 붙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하실 때는 자만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기본적인 걸 잘 닦으시면서 차례대로 올라가시면 의외로 이제 한 방에 그냥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 1년 만에 붙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막 그런다고 주변에 떨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책 사서 요즘에 이제 책만 사면 동영상은 무료 이런 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마음을 좀 독하게 저기 독서실 가서 도서관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붙어요. 책만 사 동영상 무료로 제공하는 거 있죠. 근데 집에서 이제 틈틈이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이제 2년 차나 3년 차에 학원으로 오세요. 오프라인 학원으로. 왜냐면 자기 시간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공부하는 형태를 잘 보세요.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도서관 가신 분들 있죠. 가셔서 애들 올 때까지 4시나 5시까지 이걸 쭉 듣고 오신 분들은 그럼 그분은 그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붙을 가능성이. 근데 뭐 친구만 다 차 한잔 마시고 집에 가서 동영상 조금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책만 사고 입문만 한 거예요. 입문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1년만 합격했다는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다 막 그런다고요. 어떻게 어려운 공부를 했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학원에 오는 이유입니다. 학원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을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돈 냈으니까 빠지면 아깝잖아요. 와서 공부하시는 게 억지로 앉아서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는 원래 억지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즐겁게 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뭘 즐겁게. 물론 이제 일부 좀 희한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일부 이제 극소수 공부에 이제 재미를 느낀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공부는 다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숙달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시간 관리도 이제 좀 타인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못 오시면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잘 여러분들 내셔서 주말에 도서관 같은 데 좀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면 힘만 들어요. 그런 거예요. 많이 하면 힘만 들고 적절한 부분을 잘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막 어떤 분들 도서관 끌어놓고 근데 약간 제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할 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뭐 핸드폰도 한번 쳐다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을 뭐 10시간 공부해도 1시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1시간만 하더라도 그게 된 거예요, 공부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등산하면서 나중에도 제가 작년도에도 뭐 그런 걸 조금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MP3 강의 녹음한 게 있어요. MP3. 우리 실제 강의 녹음한 거 말고 따로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서 좀 드릴 거예요. 그것도 한 20분씩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MP3 용으로만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이렇게 듣죠.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경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좋은 얘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공법도 이렇게 좋은 얘기처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드리는 건 돈을 받고 드려야 되는데 요즘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돈을 좀 안 받고 제공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뭐 MP3 강의도 있고 아까 유튜브에 복습하지라도 있고 이렇게 밴드로 부르는 건 질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잘 여러분들 이제 입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 부분 같은 것도 좀 많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과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학습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몇 가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 요걸 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하고 조금 이제 이 법을 좀 배울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은 규제 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반 토지 소유자들이 또는 토지의 이용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하죠. 돈 벌려고 땅에다 건물도 신축하고 이렇게 토지를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농지나 임야를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거라든가 공장부지로 바꾸기도 하죠. 우리 그걸 전문 용어로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농지나 임야 같은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률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좀 딱딱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농지 같은 토지를 형질 변경, 땅을 판다, 절토. 그다음에 땅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은 성토 뭐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을 신축도 합니까? 신축 같은 것도 하죠. 건축.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하거나 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고 이제 돈 벌려고 이런 걸 할 때는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규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행정청이. 자, 우리 행정청이 일반 개인 이렇게 행정청이 일반 개인의 부동산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할 때는 항상 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규제를 할 때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정한 비율이 통과가 된다고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럼 이제 법안이 외부로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규제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행. 행정청이죠. 네. 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인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행정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관계는 항상 행정청이 일반 개인들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걸 수직적이라고 그래요. 수직적 관계가. 자, 우리 민법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네, 민법은 어떤 특정 개인, 갑이라는 개인하고 자, 을이라는 개인 이렇게 수평적 관계라고요. 항상 그래서 민법은 옆으로 쓴다고요. 대부분 옆으로 씁니다, 이렇게. 물론 뭐 제3자 뭐 정의 나오면 밑에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갑이 아파트를 판다 매도인 이제는 아파트 사고 싶다 매수인 그럼 둘이 계약서를 써. 그럼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의 권리도 있고 매도인의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매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근데 이제 공법의 관계는 행정청이 일반 개인. 그래서 제가 실무를 조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민법이에요. 실무에서. 민법 아셔야 돼요. 민법도 이제 우리가 그런 계약관계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판례 있지 않습니까? 판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어가자마자 한 3일 만에 보일러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예, 전주인이 해줄 건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원칙은 집주인이 해주는 건데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월세가 좀 낮으면 각자 고쳐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차인들이. 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셔야 돼요. 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합의 아니면 뭐 반반 해라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임차인이 과실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보일러를 거의 설명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눌러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일러를 파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망실 같은 거 하다가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집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약서 쓸 때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공법에서는 이제 행정청이 일반 개인들 관계에서 규제하는 관계예요. 규제. 이건 상호간의 이제 계약 이행 관계고. 그래서 민법은 이제 민법 시간에 잘 배우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법에서는 이 행정청이 누굽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공법에서 이분들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규제하는 법률은 우리 공법에는 원래 이제 부동산 규제 법률이 100개가 넘는데 시험 볼 때는 6개만 배우시면 됩니까? 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공법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질문이 공법은 뭘 배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그 규제를 행정청이 만들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개발 활동에 적용을 하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법률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시면 행정청이 누구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거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직접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누구냐면 자, 우리나라 행정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행정 조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 조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예요? 네,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광주광역시 밑에 우리 광산구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있으니까 주어 쓸 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같이 넓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고 광주광역시나 뭐 서울특별시 안에 구 이렇게 구 단위로 내려가면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일단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가가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국가는 대한민국이 국가인데 국가 명칭인데 자, 국가에서 부동산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예요. 자, 그리고 일부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농지도 부동산이니까. 근데 보통은 그냥 국토교통부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장관. 이분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행정조직, 국토교통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행정청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우리 줄임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우리 보통 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밑에는 이제 누가 있을까요, 거기? 자, 서울특별시부터 해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인천이나 광주 같은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같은 분들 계시고, 자, 우리 세종이 뭐라고 합니까?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도 이 특별자치시 이렇게 줄여서 자치시장. 자, 제주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나 경기도 같은 도에는 도지사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분들, 자, 이 5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제주, 그다음에 도지사, 이런 분들. 원래 우리나라에는 도가 8개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세다 보면 8개인데 그냥 그런 거 다 이렇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도지사라는 분이 있습니까? 네.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세종 특별자치시장,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광역시는 6개가 있잖아요. 그냥 광역시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서울특별시장. 자, 이분들 앞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들 이렇게.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쓰는 거예요. 시도지사. 거기다 그걸 좀 쓰세요. 자, 우리 교재는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님 밑에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님이라고 돼 있죠. 일단 거기까지 점선 이렇게. 일단 그 좌측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건 제가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들 여기 5명의 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줄임말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우리 줄임말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그럼 이제 보세요.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님은 도지사님 옆에 있는 시장님이죠. 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서울특별시장님, 그다음에 광주 같은 광역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을 다 말하는 시장님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도지사님 할 때 도지사님은 그냥 도지사님 당연히 들어가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5명이 다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 그대로 시험 지문이에요. 시도지사가 뭘 한다 이렇게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기초가 남았어요. 기초. 자,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예, 구가 있는 거예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자, 원래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들이 계시죠. 광주광역시, 뭐 서구, 뭐 이렇게 광산구 이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역시 밑에 군도 있어요. 군. 예, 이게 어디냐면 저기 우리 뭐 인천 같은데 인천광역시 밑에 뭐 서구 남구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밑에는 강화군이라는 군도 있다고요. 근데 이 군은 시험 볼 때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에도 원래는 시.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제주도 밑에 원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자, 우리 처음에 행정청 볼 때 우리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던 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기 광주 광역시 사시니까. 근데 우리가 전라남도 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나주시가 있죠. 이렇게 전라남도 화순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도 밑에 시군이라는 게 이 구랑 같은 서열이 되는 거예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이건 우리가 선거할 때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라든가 세종시 밑에도 시군이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도 밑에도 시군이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우리 제주도 밑에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 있죠. 근데 서귀포시는 공법을 공부할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그냥 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면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요 기초가 누가 있습니까? 구청장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전라남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으니까 시장, 군수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줄였을 때 이렇게 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러면 요 시장님은 군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도지사 옆에 있는 시장님이랑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서열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서열이 이분들은 광역, 이분들은 기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말들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 행정청들이 이제 공법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행정청들이 요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한다고요. 규제. 근데 이따 배우실 건데 규제는 뭐냐면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거래요. 계획. 자, 지금 우리 이제 재미없는 거 나왔어요. 계획. 지금 우리 토지 위에 계획이 수립돼요. 그럼 우리가 계획 수립된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은 관청에 가서 계획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 나가서 우리가 그 토지에 가보면 그 계획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예.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꼭 지켜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거라고요. 계획에서 뭐 무슨 건물은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졌는데 이 상가 건물에다 목욕탕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 목욕탕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 목욕탕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막 공사하고 있어요. 목욕탕 안 된다는데 관청이 계획을 날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네. 그러면 나중에 목욕탕 이제 완공하고 하는데 공무원이 오더니 이거 목욕탕 다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낭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청 가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이런 거잖아요. 뭘 뭐 할 때는 관청 가서 물어보죠. 네. 물어보.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스스로의 계획을 관청한테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부동산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안 빠르십니까? 네.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맨날 이렇게 느려서 뭐 이랬어요, 이렇게 저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급한 사람도 있어요. 네. 급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음흉하고. 네. 충청 사람들 되게 음흉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속 얘기를. 술 먹어도 얘기 안 해요. 술 먹어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 욕이나 하고 슬쩍 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그 심한 뜻이 있어요. 음흉해가지고 원래 충청도는 원래 이렇게 백제 신라 이렇게 고구려 왔다 갔다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마음을 숨겨야 된다고요. 백제가 이렇게 했는데 백제 편 들었다가 나중에 신라가 다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백제 협조했다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뭐가 된대. 적폐 청산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강의하는 사람은 좀 말을 좀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천천히 하면 이게 진도를 못 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행정청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이름을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볼 거.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행정청들을 이렇게 쭉 모아본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공법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도시. 자, 지금 이 용어는 행정청이라는 용어예요. 행정청. 이따가 이제 행정청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뭐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 같은 이런 시도지사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게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근데 도시는 어디가 도시냐면 이거 잘 보세요. 행정청 중에서 이 행정청 행정 단위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예,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광주나 우리 대구 같은 광역시도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교재에서 옆에 보시면 새로 된 점선 옆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 밑에 칸에 시장군수라고 써 있어요. 예, 이 6개의 장들이 도시의 장들이에요. 자, 공법에서 행정청들을 쭉 먼저 하시고 여기서 도시를 골라내셔야 돼요. 자, 지금 서울특별시 하나의 도시고 광역시도 도시고 세종자치시라는 거기도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자치시장님이 그 도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장. 그리고 제주도도 하나의 도시예요. 그러면 전라남도나 경기도는 도시입니까? 도시가 아닙니까?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거기 특별자치도 밑에 시군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라남도나 경기도 지역을 도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법에서. 예, 전라남도나 경기도 밑에 시군이 있습니까? 예, 거기를 도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
제주, 자치도. 그다음에 도는 건너뛰고 도 아래 시군 이렇게 시장군수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도시의 장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6개의 영역을 이제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걸 따로 이렇게 좀 묶으세요. 옆에. 자, 우리 행정청 중에서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우리 요 교재를 잠깐 볼까요? 제가 요 교재를 조금씩 받을 건데 이 공법을 공부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법의 이름이 그 167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자, 167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6페이지네요. 166. 여러분들은 또 합본으로 되셔가지고 뭐 새 책이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한 1, 2월 달쯤 돼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배우고 나서 자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공법은 어떤 법의 제목이 있으면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운동 배우더라도 그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도시군이라는 단어가 도시예요. 도시군이란 말을 줄여서 도시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 한번 보세요. 도시군기본계획이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자 밑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눈에 한번 들어보게 한번 보셔야 돼요.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용어 정리에서 네 번째 칸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이니까 뭐 수립하는 장소가 6개가 나와야 됩니까? 6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도시 군 기본 계획이란 잘 들어보세요. 도시 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또는 도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틀리죠? 도시란 용어가 여기 도 말고 도 아래에 있는 시, 군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 아래 도시 군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군관리 계획도 도시로 시작하는 계획입니까? 그럼 항상 그 수립하는 장소가 개별 도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 군관리 계획. 제가 좀 전에 아까 계획 만든다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획 도시관리 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일반인들이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하는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맘대로 못하게 관청에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 계획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든 도시 기본 계획이든 간에 도시로 시작하면 6개가 쭉 도시가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규칙인데 이게 다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기본 문제로. 이런 용어들 우리 이제 중요한 걸 아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뭐예요? 아까 행정청은 국가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님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장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청장하고 시장, 군수 이분들이 모두 다 행정청. 근데 이 중에서 도시를 뽑아내면 몇 개입니까? 6개 이렇게. 요게 결론이에요.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모르셔가지고 막 도시라는 데가 어디냐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헷갈린다고요. 도시? 도시. 전라남도는 도시가 아니다. 전라남도 아래에 있는 시나 군이 도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개별 도시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서열은 요 위에 있는 요 4개는 서열이 광역 서열이죠.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여기 화순군도 하나의 도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전라남도는 도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행정청하고 도시라는 용어를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Q&A 프린트물로 한번 와보십시오. 자, 그 그림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런 행정청들이 공법을 이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법은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 그 6개의 법의 이름을 좀 아시면서 그 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총 6가지 법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조금 좀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법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몇 시에 끝날 건지 궁금하죠? 1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시에 제가 끝낼게요. 제 재량권 행사에서. 1시에 끝내고, 우리 이제 5주 수업 일단 제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29일 날 5주 수업 하시는 거예요? 4주로 잡으셨습니까? 4주? 제가 5주, 29일 날 안 나오는 거랬어요? 저는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 상의해가지고, 이따 끝나는 시간하고 이제 이번 달에 몇 주로 수업할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원래 중개사 공부는 이렇게 노는 날도 해요. 어린이날 빼고 다 합니다. 어린이날하고 명절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금요일이 공휴일이죠. 야,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날에. 그래서 이 공법은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아서 공법 민법은 아마 9주 하실 거예요. 9주. 9주. 이게 8주에 끝내기엔 너무 좀 분량이 좀 적어서. 근데 만약에 놀아가지고 8주밖에 못하면 한번 보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강하면 또 일요일 날 또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나오시고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웬만하면 주중에 하시고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리 6가지 법률을 좀 한번 보세요. 6가지 법률. 이거 몇 개만 쓰고 바깥 좀 쉬시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법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처음에는 법의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국토니까 이게 토지예요, 토지. 자, 건물 짓고 이런 거는 건물을 이렇게 신축할 때 이런 것들은 그 밑에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거고,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처음 공부는 토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토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률입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는 말도 쓰는데, 자,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자,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률입니까?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규제의 수단이 뭐예요? 계획이라고, 계획. 규제를 수단을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서 아까 뭐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계획을 잘 지켜야 됩니까? 근데 이거 계획을 만들어서 일반인들 보라고 발표를 해요. 행정관청이. 근데 일반인들이 부동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줘도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가 되려면 그 계획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은 행정청이 발표하는 내용을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잘 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를 써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도시관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가가지고 이거 여기다 땅 집 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여기다 어떤 집을 질 거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건물의 설계도면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 수준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용어를 잘 우리가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아까 제가 거기 보면 몇 면제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이제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잘 지켜야 되는 법률인데 12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나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도시개발. 그 도시개발이 거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림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다. 자, 가로 열고 새로운 시가지입니까? 예, 그냥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법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법이라고요. 자, 우리 광주도 기존에 구도심이 있죠. 구시가지가 있죠. 예, 구시가지는 여기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 이 정비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라고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정비 사업. 자, 정비 사업은 이 정비법, 요 줄여서 정비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정비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절차. 그 절차가 결국엔 규제예요. 규제. 그 절차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주시는 이런 정비 사업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도 해야 됩니까? 예, 여기 좀 우리 여기 이쪽 지역도 기존에는 여기 광주시 외곽 지역에 미개발지잖아요. 여기 다 농지나 임야였을 텐데 이렇게 시가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그 시가지가 또 오래되면 또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 또 지금도 광주시가 새로운 시가지를 또 만드는 사업 하겠죠. 뭐 북구라든가 이런 지역에다가 또 새로운 시가지 사업을 할 거라고요. 나주시에도 나주시 기존 도심지 말고 외곽 쪽에다가 새로운 시가지 사업을 또 한다고요. 그럼 우리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구도심이 빈다, 뭐 공동화 현상 이런 거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은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야.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거는 정비법에 정비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용어, 새로운 시가지, 정비법 할 때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입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구시가지예요. 구시가지. 이런 것들만 잘 좀 숙지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